의사들도 환자랑 소통해야 되잖아요. 의학적인 걸로 얘기하기에는 환자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환자들은 정확하게 의미는 코막힘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비염. 코가 막히를 이루는 아까 말한 거 여중에 비염도 이제 코가 막히고 망곡증도 막히나 또 한 가지 있죠. 축농증. 의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이제 만성 부비동염. 코 안에는 비강이랑 부비동이랑 크게 나눠지거든요. 공기가 들어가는 이제 비강의 염증을 일으키는 건 비염. 또 여기 이제 뼛속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런 걸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일으키는 건 이제 부비동염이에요. 부비동염이 대부분 이제 축농증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그런 축농증도 이제 코막힘을 일으킬 수 있죠. 코막힘은 대부분 예민한 문제예요. 의사가 진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죠. 조금만 좁아져도 어떤 사람은 막히는다는 사람이 있고 되게 많이 심해지고 아까 뭐 비염도 심하고 망곡증도 심한데 나는 괜찮아요.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하는 게 있거든요.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상태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수술적인 그런 기준을 잡는 것도 되게 이제 환자의 말을 많이 들어봐요. 의사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면 살만한데 하는 경우도 환자는 나는 죽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가 볼 때는 이건 수술하면 살 수 있나 할 정도 한쪽 코가 꼭 막혀있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뭐 잘 견디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 거니까 서로 간에 이제 교감이 많이 필요하죠. 많이 불편해하는 사람은 어침하지 않더라도 수술적 개입을 해주는 게 좋고 환자도 너무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으면 굳이 수술적 개입을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. 전반적으로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서 위생 상태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부비동염은 이제 계속 주는 추세죠. 과거에 우리가 위생이 좀 더 안 좋았을 때는 부비동염이나 뭐 대표적으로 중이염 이런 것도 좀 많았었고 좀 현대 사회가 되고 이제 위생 개념도 많이 알게 되고 생활 소득도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염증성 질환은 많이 줄었어요. 그래서 부비동염이나 아까 말한 이제 만성 뭐 중이염 같은 건 많이 주는데 비염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. 이런 이제 위생의 그 세균성 감염이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, 뭐 대기 환경 뭐 이런 거에 의한 게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체질적인 문제다 보니까 만성 비염은 조금 늘고 있는 추세기는 한 것 같긴 해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